발표해 주신 저희 후보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일단 공약에 대한 발표의 내용 속에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에 대한 답들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토론회가 가지고 있는 형평성 차원에서 우선은 동일한 질문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우리 후보자께서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관련된 질문은 이제 안전한 복지 환경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최근 우리 사회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에는 이 30년 넘게 노후된 시설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 대한 기능 보강이나 어떤 안전 진단과 관련된 대책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이제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관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좀 이 시설 개선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재건축이 심지어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물론 저희들이 매년 그 기능 보강이나 기능 개선을 위한 이런 예산이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그게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2013년 한 해는 보니까 약 한 419억 정도 배치가 되어 있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합동 점검팀을 만들어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들을 잘 전부 수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한꺼번에 다 또 해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 해야 될 그런 것부터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과정에도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좀 우리 관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단체들이 함께 그 예산을 어디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함께 논의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유사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혹은 성희롱 이런 신변의 안전과 관련된 위협을 가끔 이제 겪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이런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입을 의무화 한다면 또 그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필요할 텐데요. 그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네, 해야겠네요. 네,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동사무소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에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이 반드시 어떤 그런 어떤 육체적인 위해가 아니어도 계속 다양한 그런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종의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런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치유에 이런 걸 할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함께 또 우리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희들이 같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이걸 어떻게 사전에 막고 또 사후에라도 그런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건 조금 더 정확한 우리가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사회복지 현장의 수건 요구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사회복지 기관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적정 인력이나 예산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된 이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좀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이런 예산이나 인력 그리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국권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예컨대 시립이나 구립과 같은 이런 여러 시설의 경우에 사실 이렇게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위탁 기관인 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또 상당한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실제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얼마의 인원이 또 얼마의 비용이 정확히 들어가는지를 사실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지금 그 용역이 아직 마무리는 안 되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좀 더 객관적으로 명확히 해서 뭐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개선해가고 더 보완해가고 또 보충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질문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이제 표준 인력 기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소규모 시설에서는 법적 인력에 대한 확보,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항목별 예산 지원, 뭐 이와 같은 요구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것들이 있으신지 답변을 기대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현장에서 실제로는 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계신데 그것이 이렇게 그리고 어찌 보면 위탁을 받은 입장에서 보면 위탁이라는 것은 그 위탁자가 요구하는 업무들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인데 그렇다면 수탁기관에서 실제 하고 있는 일들을 잘 분석해서 그게 걸맞는 그게 인력이 됐든 뭐 예산이 됐든 그걸 제공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저는 거버넌스의 체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모든 문제를 다 한번 올려놓고 거기서 함께 좀 협의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 뭐 예컨대 희망 온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혁신적 이런 방안들, 정책들 그런 것을 추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또다시 공무원은 갑이고 우리 복지시설들은 을이 돼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는 왕도는 결국은 거버넌스다. 그래서 지금 예컨대 종합복지관들이 그렇게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제가 예컨대 제가 알고 나면 굉장히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5년 그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거 그것도 사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저한테 입력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또 중간에 보니까 서울시립은 그렇게 되는데 구립은 또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번에 새로이 제가 다시 시청으로 들어가면 구청장님들한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나머지 거 특별교부금 다 동결시켜 버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5년이면 너무 길죠, 그분들한테. 왜냐하면 뭐 선거에 이렇게 좀 도움을 줬다거나 이런 쪽에 뭔가 배려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뒷 배경이. 근데 저는 복지관 위탁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시립 우리 시설을 위탁하는데 제가 뭐 저한테 친하다고 누가 했다고 그걸 우리 직원들한테 전달해갖고 가능하면 이쪽에 해줘라. 이런 말을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구립은 그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제가 시청에 돌아가는 그날 바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 복지 예산이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년 전 26%에서 지금 32%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대가 결국은 무상보육이나 기초노령연금 같은 중앙정부 사업의 확대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형 자체 복지 사업에 대한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인데요.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의 예산 확대를 저희가 기대해도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복지의 저는 기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예산이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은 이 복지 서비스 전달 과정에 있는 일하는 바로 여러분들, 또 세 번째로 저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있는 그 예산이 결국은 중요한데, 물론 이만큼 늘리긴 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수록 또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지난번 무상 보육과 관련해서 그 중앙정부하고 약간의 갈등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보편적 복지는 정부가 맞는 것이, 중앙정부가 맞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전국에 걸쳐서 다 해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스웨덴의 이 복지 국가로의 여정을 이렇게 그린 책을 보니까 그 당시 그 페르손 총리가 딱 정리한 게 10가지 복지 국가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하는 거다. 지방정부에 전가하지 말라. 이런 말이 거기 딱 있더라고요. 네. 그거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거를, 사실 제가 이 얘기는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수위원회 시절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스스로. 그래 놓으시고 그냥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선물로 하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너무나 막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는 정말 그 틈새를 메운다든지, 아니면 좀 창조적인 뭔가를 한다든지, 가장 절박한 주민들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수요를 잘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아기자기한 복지들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무상보육, 또 지금 기초연금 이런 거에 몇천억을 써버리면 여지가 정말 줄어드는 거죠. 제가 시장이 딱 되니까요, 우리 그 기획조정실장이 저한테 와서 시장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예산, 쓸 수 있는 예산이 3천억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두 개 때문에, 무상보육과 이 노령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때문에 다 사라졌습니다. 저도 쓸 돈이 없어졌어요. 새롭게 할 일이. 그러니까 예컨대, 그래서 제가 그때 요구했던 것이, 예컨대 무상보육을, 아니 결정은 전부 중앙정부와 의회가 다 해놓고 서울시 보고 8대2로 부담하라는, 8은 서울시가 부담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정말 그 의료의 공공성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뭐죠? 폐렴 구균 예방접종. 그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딴 거는 다 무상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그걸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보건복지부가 선심 써듯이 하기로 결정했대요. 예산은 서울시가 뭐 얼마였죠? 7을 내라 그랬나? 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요, 우리 복지계가 또 함께 나서 주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렇게 보면 또 구청이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에 비하면 우리가 어리지만 또 저 구청으로 보면 우리가 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지난번 2년 8개월 동안에는요, 제가 현장 시장실 나가서 주로 이분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하드웨어 시설들의 현안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만요, 구청이 요구한 3,800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아마 복지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 얘기를 좀 들어서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무상보육도 힘들었지만 그거를 저희 서울시가 공단 다 부담도 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질문 4번과 5번은 그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와 그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확충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이미 그 공약을 통해서 100% 도달 내지는 뭐 이미 많은 노력을 해오셨기 때문에 복지 인력에 대한 충원도 2배 정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질문은 이제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묻자면 서울형 기초보장제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문제, 혹은
그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전담 인력에게 전문적인 재량권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한 제안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적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사실은 뭐 우리가 서울형 이 기초보장제를 설계할 때는 그때 한 3만 명이었나요?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적었을 때 3천 명인가 뭐 이렇게밖에 안 됐었죠. 그래서 당연히 말씀하신 그런 여러 조건들, 제한들을 이렇게 철폐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저희들이 예상했던 그래서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중앙정부의 이 기초보장제도의 구멍을 메워내고 그 송파구의 이 세모녀 자살 사건 같은 이런 일이 없도록 이 훨씬 저희들이 좀 더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플로어에서 한 2개 정도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하나는 시장님께 여쭙는 질문으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하나는 조금 지역적인 것 같아서 제가 플로어의 질문보다는 지난번 정몽준 후보에게 드렸던 질문 2가지를 동일하게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반드시 추진하고 싶은 복지정책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제가 말씀을 다 드려버렸는데. 가장 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한 가지만. 저는 거버넌스와 복지 생태계가 될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는 이 관료 사회 속에서 늘 이렇게 서로 따로 놀고 있는 이 업무를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은 또 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가 제대로 챙길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늘 전달돼서 꼭 같은 마음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구조와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금융복지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파산의 이런 개인 파산의 이런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가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복지의 서비스를 받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함께 가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것을 너무 분산시켜서 각자 따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생겨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아까 동사무소 단위를 전부 복지 허브로 만들어서 함께 고민할 수 있고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걸 함께 고민해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함께 그런 걸 해결해가는 그런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플로어에는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예, 이분들께 뭔가 격려의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글쎄요. 뭐 저는 이 팀워크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에 공무원이 47,000명이 있는데요. 이분들과 이렇게 일하면서 물론 그 요새 뭐 관피하니 막 이런 개혁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분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그분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근데 그 팀워크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공무원들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이 사회복지 활동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또 운영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저는 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는 걸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이지 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팀워크라고 동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해 가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원순 후보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서 저희
6.4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